네, 볼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입니다. 김동환입니다. 네, 포블리스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담당 기자입니다. 지난 시즌 성적도 썩 좋지 않았습니다. 맨 6이었죠, 맨 6. 네, 예. 챔피언스리그는 넘볼 수 없는 그런 네. 팀이 되어버렸고, 네. 뭐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은 시즌 막판을 그야말로 망치면서 네. 좀 순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감독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감독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팀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렇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샤르 감독이 나름대로 팀을 잘 수습하다가 막판 뒷심이 좀 딸려서 6위에 네. 좀 그쳤죠. 무리뉴 감독이 물러나고 이제 솔샤르 감독이 오고 나서 굉장히 파죽지세 성과를 냈습니다. 놀라웠죠. 특히 챔피언스리그에서도 그 파리 생제르맹 잡으면서 네. 아주 그 기세를 올렸었는데 그게 끝이었어요. 네, 멘뽕이 이제 그게 달하고 그냥 네. 팡 하고 터졌죠, 이렇게. 네. 뭐 쓰는 돈의 규모도 그렇고, 네. 뭐 경기장을 찾는 팬이나 TV로 응원하는 팬들의 숫자도 정말 많은 팀이기 때문에 뭐 명문이라는 말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팀인데 최근 성적들 좋지 않습니다. 지난 5년간의 성적을 보면 무리뉴 감독이 이끌었던 2017, 2018 시즌 준우승을 제외하면 계속 뭐 4위, 5위, 6위 뭐 네. 이름값에 걸맞는 성적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지난 시즌에 6위를 차지했고 네. 그 전 시즌에 무리뉴 감독이 2위를 차지했을 때 명언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했죠. 내 감독 커리어 중에 가장 잘한 게 맨유를 데리고 2위를 한 거다. 이런 네.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네, 지난 5년간의 성적을 보면 네. 4.6이니까 어쨌든 탑4에 들지 못한 성적이죠. 4.6, 4 더하기 6은 10은 완벽한 숫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 시즌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하여튼 메뉴가 지금 뭐 퍼거슨 감독 이후로 굉장히 오랫동안 헤매고 있습니다. 뭐 네. 퍼거슨급의 명장, 정말 오래 팀을 이끌었던 사람이 떠났기 때문에 후유증을 당연히 예상을 했겠습니다만 너무 그렇습니다. 오래 가고 있고, 네. 또 그 와중에 정말 많은 돈을 낭비를 했습니다. 감독을 갈아치우는 과정에서도 낭비를 많이 했고, 선수도 영입도 그렇고. 그 돈이 네, 1조가 되더라고요, 한화로. 그렇죠. 1조가 되면은 우리 얼마 전에 무슨 추경 예산 대한민국에 뭐 깎은 비용이 1조라고 하는데 네. 정말 한 나라의 예산과 비할 만큼 엄청난 돈이구나 네. 싶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에 승률 5할이었습니다. 38경기에서 네. 19승 10무 9패를 했기 때문에 네. 좀 실망이 너무 좀 클 수밖에 없는 성적이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올 시즌 여름 이적 시장 굉장히 바쁘게 움직일 걸로 예상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지난 시즌 끝날 때만 해도 포그바가 뭐 떠날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많이 보도가 됐잖아요. 맞아요. 팀과 불화도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네. 감독과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사실 포그바를 잘 수습을 한 것 같아요. 네. 보면은 본인도 떠나고 싶어 한다라고 본인이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네. 주위에서 이렇게 들리는 이야기 뭐 친구, 형 친구, 동생 무슨 측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죠. 포그바가 잔류를 했다는 것은 이적 시장에서 맨유 입장에서는 어쨌든 좀 플러스 요인이 아닌가 싶고요. 일단 팀이 꼭 필요한 지점에 좋은 선수들을 많이 영입을 했습니다. 네, 이적 시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3명을 영입하고 19명이 네. 팀을 떠났습니다. 3명이 이제 다니엘 제임스, 완 비사카 그리고 최근에 영입된 해리 맥과이어까지 3명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 제임스 스완지에서 1,500만 파운드에 왔고요. 네. 아론 완 비사카 선수가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4,500만 파운드에 왔고, 네. 해리 맥과이어가 레스터 시티에서 8,000만 파운드가 왔습니다. 이 세 선수만 해도 1억 파운드가 넘습니다. 저 만져보고 싶어요. 네, 거의 뭐 1,500억이 넘는 네. 그런 거액인데 이번에는 팬들도 좀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적 시장에서 정말 필요한 적재적소에 필요한 네. 선수들을 영입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이걸 보시는 시점에는 이적 네. 시장이 마무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하는 얘기에 좀 더 추가된 영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현 시점에서 보면 네. 수비 쪽인 부분에 약점이 좀 많기 때문에 그 그렇습니다. 부분에 집중적으로 이제 돈을 네. 투자를 했습니다. 뭐 해리 맥과이어 영입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잉글랜드 선수기 때문에 네. 약간 프리미엄이 있기도 합니다만 현역 잉글랜드 국가대표고, 그렇죠. 뭐 현지에서 약간 오바해서 뭐 퍼드랜드 후계다, 비디치랑 합쳐놓은 합쳐놓은 장점을 뭐, 모아놨다, 뭐 그쵸.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는데, 어쨌든 뭐 그 기존에도 좋은 선수들이 많긴 합니다만 좀 삐그덕대는 면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중심을 확실히 잡아줄 수 있는 수비의 네. 핵심 선수입니다. 뭐 제임스, 비사카, 맥과 이 세 네. 선수에 대한 평가의 공통점은 현재 맨유 스쿼드에 가지고 있는 선수들보다 적어도 비슷하거나 그 네. 이상이다. 뭐 약간 물음표가 찍히는
뭐 유망주, 뭐 더 커나갈 선수 이런 게 아니라 현재 네. 진행형 선수들을 모아놨다는 게 이번 이적 시장의 영입의 어떤 성공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번 시즌에 탑6 팀들이 그렇게 많은 영입을 안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이 맨유의 투자는 좀 더 눈에 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네. 해리 맥과이어가 지난 시즌 기록을 보니까 굉장히 수비 쪽에서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지난 시즌에 프리미어리그에서 30번 이상 공중전을 펼친 네. 선수 가운데에서 가장 볼을 따내는 비율이 높아요. 무려 78%의 승률입니다. 그만큼 제공권 장악에 있어서 아주 큰 무기가 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뭐 세트피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맨유 입장에서는 높이에서 강점을 좀 보완했다 할 수 있겠고요. 완비사카 영입도 정말 큰 화제였죠. 네, 측면 풀백으로서 상당히 역할을 잘 네. 해줄 수 있는 선수고 측면에 누가 있었는지 생각을 해보면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무슨 네. 영, 발렌시아, 그냥 노쇠화된 사실은 윙어였던 선수들이 측면 풀백으로 활약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해리 맥과이어와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뭐 풀백, 중앙 수비 할 거 없이 수비가 네. 지난 시즌에 맨유가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지난 시즌이 54실점이었거든요. 네. 리그에서만. 근데 최근 5시즌을 봐도 가장 많은 실점. 네. 맨유 올라서지 못했던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맨시티, 리버풀 실점 합한 것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네, 자랑이 아니죠. 네, 좀 굉장히 좀 그 브랜드도 컸고 네. 완비사카가 지금 기록을 보니까 뭐 태클이나 상대 네, 드리블 그렇죠. 차단율이 리그 최고더라고요. 태클에서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기록적인 부분에서 물론 크리스탈 팰리스가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많은 자기를 뽐낼 수 있는 네. 기회가 좀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맨유 입장에서는 간만에 굉장히 좀 인상적인 그렇게 사이드백 영입하라 매 시즌 팬들이 그렇게 성화를 했는데도 영입을 잘 못했었거든요. 네, 또 맞습니다. 루크쇼는 부상도 좀 많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에서 아주 맨유 입장에서는 든든한 그렇습니다. 영입. 또 제임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이 선수. 네, 굉장히 이제 프리시즌에서도 몇 차례 활약을 했는데 네. 치고 달리는 속도 그리고 공격 중앙으로 이어지는 이런 연계 플레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역시 조금 특히 이제 측면 자원들이 아쉬운 부분이 생기면 다시 수비에 가담하는 네. 그런 속도에서는 좀 아쉬운데 수비 보강이 충분히 되었고 중원에서도 탄탄해졌기 때문에 뭐 그런 점들 잘 보완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반면에 떠난 선수들의 공백이 그렇게 뭐 대단히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일단 주전급 선수들 중에서는 에레라가 떠났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발렌시아가 떠났는데 타격이 그렇게 큰 이적 시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8월 8일 현재 시간으로는 에레라, 안토니오 발렌시아 뭐 요 정도. 그다음에 네. 로멜로 루카쿠가 이제 거의 이적이 뭐- 마무리되는 네. 단계에 있죠. 그렇습니다. 뭐 발렌시아, 에레라 사실 지난 시즌에도 많은 활약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공통점은 뭐 수술방에 있는 사진을 한 번씩 이제 회복한 네. 사진을 우리가 한 번씩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나이도 있는 선수들이고 네. 맨유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뭐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의 과정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자, 이적 시장 평점 한번 매겨봅시다. 저는 9점 매깁니다. 이적 시장에서 맨유가 필요한 선수들을 거의 다 산 것 같고 네. 그리고 좀 필요 없는 지출을 하지도 않았고 네. 앞서 언급한 3명의 공통점은 이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무대를 뛰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자주 보던 뭐 프리미어리그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 뭐 이런 점들이 없이 시즌 초반부터 아주 안정된 전력으로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른 시즌과의 조금 차이점은 에드 우드워드 부회장이 이번 프리시즌에 참가를 안 했어요. 네. 항상 프리시즌을 하면 미국에서 하든 아시아에서 하든 한 경기 정도는 가서 이제 얼굴을 내비치고 감독과 함께 이제 사진을 찍혀서 이렇게 나오곤 하는데 올 시즌은 아예 참가를 안 하고 네. 이적 시장에만 전력 투구를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힘을 쏟아 부었던 결과물이 저에게는 9점을 주는 그런 네.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9점을 줬고요. 네. 감독으로 가보겠습니다. 솔시에다 감독 지난 시즌 중반에 그 대회로 왔을 때만 해도 네. 누구도 이 사람이 풀타임 잡이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몰드에서 올 때도 임대로 왔죠. 임대 네, 감독. 그렇죠. 네. 게다가 이제 외국인이고 네. 이분이 뭐 감독으로 보여준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보여줬죠. 카디프에서. 네, 그러니까 네. 실패를 보여줬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기 감독 영입할 때까지 약간 땜빵 느낌이었는데 네. 너무 잘해가지고 그렇죠. 내보낼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맞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을 잡은 어떤 그 대첩 이후에 풀타임 계약을 했습니다. 뭐 영국 사람은 아니라고 외국인이라고는 했지만 맨유에서 보면은 국적을 따서 맨유인이죠, 이 사람은. 네, 맨유에서 거의 뭐 귀화한 사람 느낌이지. 네. 그렇죠. 뭐 맨유 집도 있고 그렇죠. 맨체스터에. 유스 지도도 했었고요.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이제 선수 생활을 했고 네. 소년 지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카디프에서 감독을 하다가 그렇죠. 좀
성공을 못했죠. 네, 뭐 기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만 네. 그런데 어쨌든 부임하자마자 좋은 성과를 냈는데 결국에는 시즌 고비가 왔을 때 이걸 좀 잘 넘기지 못하면서 다시 평가가 좀 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 시즌의 그 스쿼드는 솔샤르의 스쿼드가 아니었잖아요. 무리뉴 네, 감독의 스쿼드였고 사실 이렇게 중간에 들어와서 다시 이제 굴러 들어온 돌이 다시 또 이제 박혀 나갈 거라는 것을 쫓겨 나갈 거라는 걸 좀 예상을 할 수 있었잖아요. 임시 감독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는 나름대로 그 팀을 잘 수습해서 6위도 잘했다 볼 수 있죠. 또 무엇보다 선수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이런 게 그래도 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듣고 있는데 올 시즌은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다른 감독들에 비해서 조금 지켜봐야 될 것은 팀 장악력이 선수들에 대한 장악도 있지만 그 구단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상당히 수월하고 내가 좀 원하는 걸 이야기할 때도 뭐 예를 들어서 우드워드 부회장이 안 된다고 할 때 내 편을 들어줄 뭐 퍼거슨 감독도 있고요. 뭐 전 감독이지만 그 외에 여러 코칭 스태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퍼거슨 감독이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였죠. 그러니까 본인이 슈퍼서브로 활용을 했던 이유를 뭐 나중에 뭐 갖다 붙인 합리화라고 뭐 안 좋게 보는 분들도 있지만 경기 본인이 벤치에 있어도 계속 경기에 집중을 하면서 흐름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믿고 교체를 투입을 했고 그래서 성과가 났던 것이다. 그만큼 경기를 잘 집중해서 분석도 잘하는 뭐 이런 어떤 장점이 있었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떡잎부터 알아본 어떤 그런 퍼거슨 감독인데 지난 시즌 뭐 나쁘진 않았어요. 아주 좋았던 시절도 있습니다만 그렇죠. 뭐 굉장히 좀 저는 선방했다고 생각하고요. 올 시즌이 본격적인 무대인데 7.0 7.0 정도면은 기대치가 반영이 된 그런 평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 수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골키퍼 어쨌든 대야는 계속 몇 시즌 있습니다. 네, 대야가 뭐 몇 시즌 간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대야의 연관 검색은 팩스 정도? 네.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를 그때 갔더라면 그 뒤로는 뭐 사실상 거의 맨유맨이 뭐 자이반 타이반 돼버렸고 일단 수비 쪽에서 확실히 좀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보강을 잘했기 때문에 수비력도 많이 좀 올라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수비가 엄청 많아요. 굳이 뭐 이번에 영입한 선수들 빼고도 많은데 여기 양적으로는 맨유가 탑6 중에서도 거의 최고 순위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축구를 양으로 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뛸 수 있는 건 11명이기 때문에. 되게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도 지난 시즌 54실점을 한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줄줄이 부상을 당했어요. 줄줄이 부상을 당하고 뭐 측면 선수가 중앙에서 이제 땜빵으로 뛰고 중앙에 측면 쓰고 미들에서 끌어오고 이렇게 되면서 조금 많은 실점을 했었는데 올 시즌에는 말씀드린 대로 뭐 완비사카도 왔고 맥과이어도 왔고 그리고 뭐 기존에 있는 린델로프 뭐 에릭 바이, 존스 뭐 이런 선수들이 있죠. 그런 선수들의 조합 이제 맥과이어 중심으로 아마 재편을 할 것 같고요. 완비사카도 무조건 쓴다고 보고 그렇죠. 이 두 선수가 포백의 어떤 좀 축을 담당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예년에 비해서는 한껏 높아진 수비 벽의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환 기자가 드린 평점은 뭔가요? 저는 9점 줍니다. 9.0. 사실 프리미어리그 팀들만 보면은 가장 최고 수준의 수비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백업진도 굉장히 화려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0 좀 리버풀이나 맨체스터 시티의 지난 시즌 어떤 성과를 봤을 때는 좀 과하다는 느낌도 개인적으로 좀 있는데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완전체로서 실전을 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그런 기대감을 반영할 만한 점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미드필드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미드필드 쪽에 뭐 에레라가 빠지긴 했습니다만 뭐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는 팀이에요 원래부터. 그렇죠. 뭐 포그바, 마타, 페레이라 그리고 뭐 다니엘 제임스도 있고요. 맥토미나이도 상당히 지난 시즌 올 시즌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뭐 마티치도 있고 여러 좋은 선수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인데 포그바 선수가 좀 더 공격 쪽에 기여할 수 있게끔 뒤에서 좀 잘 받쳐주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한데 프리시즌 이렇게 보면 맥토미니에게 좀 솔시르 감독이 많이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반강제죠. 출전 기회가 많았었고 맨유의 유소년에서 쭉 자라나서 출전 기회를 얻게 되면서 국가대표팀에서도 그게 또 이어지고 선수단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적절하게 유스 출신들도 이제 그 쓰게 되면서 뭐 네. 뭔가 솔샤르 감독이 자신의 어떤 맨유 혈통을 그렇죠. 이번 시즌에 이제 입증하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이적설에 있던 선수들 여러 다 그대로 있고요. 뭐 프레드 네. 같은 경우도 남아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 링가드 같은 경우도 미드필드 자원으로 뛸 수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좀 수적으로는 풍성한데 그렇죠. 평점을 그렇다고 좀 아주 높게 주긴 좀 어렵지 않을까요? 저는 포그바의 마음에 달렸다고 봐요. 그렇죠. 포그바가 마음을 잡고 팀에 충성을 할 수 있다면 이 포그바는 팀에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팀 그렇죠. 분위기가 이 선수에 따라서 나락으로 빠질 수도 있고 네. 완전히 이제 떡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저는 8점 정도. 제 예상보다 좀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만 네. 뭐 충분히 뭐 그럴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공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뭐 루카쿠가 빠진다 보더라도 네. 그렇게 큰 타격, 루카쿠 물론 좋은 선수입니다, 굉장히. 그럼 좋은 선수. 하지만 뭐 이미 뭐 팀에서 아주 중심적인 역할은 또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에 좋은 선수들이 좀 많잖아요. 네, 특히 뭐 맨유 출신의 선수들 그리고 좀 일찌감치 영입했던 뭐 레시포드나 마르시알, 애매하긴 한데 산체스 네, 뭐 이 정도. 산체스, 네. 산체스가 뭐 코파에서 잘했기 때문에 네. 적응했겠죠. 네. 네. 그 링가드 같은 경우도 이제 공격 쪽에서 네. 좀 이 친구도 기복이 좀 있긴 한데. 그렇죠. 좋은 역할 해주고 있고, 또 그린우드 어떻습니까? 그린우드한테 좀 기대가 가는데.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번 프리시즌에도 좋은 성적을 보이긴 했는데 아직은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컵 네. 대회나 유로파리그 무대를 통해서 좀 더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선수들이 또 짧은 기회들이 왔을 때 또 빛나는 네.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뭐 마시알이나 네. 뭐 여러 좋은 선수들이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이 팀 뭐 공격 쪽에도 사실 수적으로 좀 그 주전과 비주전이란 말이 그런데 주전과 벤치의 기량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은 팀입니다. 이건 저희가 많이 높지가 않아서 네, 이따가 네. 선수층 얘기할 때 네.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어떤 경쟁으로서 네. 긍정적인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면 맨유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어떤 흐름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분명히 이제 갖추고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평점? 7점. 7.0이면 좀 약하네요. 루카쿠가 솔샤르 감독과의 스타일이 좀 맞지 않기 때문에 팀을 네. 떠나긴 했지만 저는 루카쿠가 있었으면 좀 더 든든하지 않았을까. 그런 스타일의 선수가 네. 없긴 하죠 지금. 네. 그 너무 좀 어려워요. 네, 좀, 네. 그렇죠. 어린 것도 좀 있고, 네. 근데 나이에 비해서는 경력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렇죠, 뭐. 마시알도 그렇고 레시포드도 그렇고 뭐 링가드도 그렇고. 네. 근데 레시포드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영국 선수여서 더 영국 언론들이 그렇죠. 좀 흔히 얘기하는 뭐 빤다고 생각도 들긴 하는데, 잉뽕 뭐 이런 거죠. 맨유가 그러니까 탑4,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노리는 팀이기 때문에 네. 레시포드로 가능할까요? 봐야죠. 네. 네. 좀 뭔가 약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윙도 보고 스트라이커도 보고 약간 좀 웰백의 좀 업그레이드 버전 그렇죠. 어떤 공격수의 모습이 있는데, 근데 이제는 급식 포드가 아니죠. 네. 급식이 이제 끝난 레시포드이기 때문에 그라운드 밖에서 좀 성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네. 그 모습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자, 선수층은 좀 두터운 편이죠. 네. 상당히 두껍죠. 네, 그러니까 뭐 아주 걸출한 선수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반면에 네. 뭐 포그바하고 데헤아 정도 제외하면, 네. 이번에 맥과이어 왔으니까 그 세 선수 정도 제외하면 리그 탑이라고 볼 수 있는 선수들이 좀 중상급은 네, 있죠. 네, 중상급은 중상급은 있지만 많은데, 최상급이 없는. 그렇죠. 없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최상급이 네. 좀 아쉬운. 하지만 그 벤치 멤버라고 봤을 때는 아주 네. 풍성합니다. 뭐 전 포지션에 걸쳐서 더블 스쿼드가 나와요. 그렇죠. 네. 그 이야기는 뭐 챔스에는 안 나가지만 리그컵, 유로파, 리그 이 병행하는데 상당히 결국 힘들거든요. 네. 12월쯤 되면은 체력적인 부담 그리고 부상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 스쿼드로 부상 관리를 잘할 수 있다면 네. 상당히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로 그렇습니다. 예상됩니다. 센터백만 주전으로 뛸 수 있는 선수가 17명이 되고요. 네. 사이드에도 뭐 아까 저희가 언급 안 했습니다만 로호나 달록 같은 경우도 뭐 풀백을 볼 수가 있는 선수들이고, 네. 뭐 굉장히 좀 다양한 자원들이 뭐 수비는 그렇고 뭐 허리도 그렇고 그렇죠. 공격도 그렇고, 골키퍼도 로메로예요 무려. 뭐 그만큼 선수층에 있어서만큼은 네. 뭐 빠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네. 평점은 8점 주겠습니다. 8.0. 네, 뭐 사실 벤치는 더 줘도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주전을 막강하게 구축을 하는 차원에서 보면 헛돈을 쓴 거지만 슈퍼 서버들은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우스리가 많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보자면 이 중에 누가 털릴지 모릅니다. 그렇죠. 네, 이 중에 네. 누가 털릴지 모르기 때문에 뭐 레스터가 캉테 사왔을 때 이렇게 털릴 줄 알았나? 그렇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팀이다. 그런 점에서 벤치 멤버들 점수를 우리가 이렇게 줬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그 예상 선발 라인업을 한번 저희가 구성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골키퍼 데헤야, 오른쪽에 완비사카, 중앙에 린델로프, 맥과이어, 그리고 네. 구쇼. 린델로프가 좀 더 앞서 있다고 봐야 되나요? 맥과이어 순비로? 린델로프와 맥가이어의 조합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그 4-2-3-1 전형 네. 그 앞쪽에는 이제 포그바하고 맥토미니 또는 네. 이제 마티치가 쓸 것 같고요. 그렇죠. 그 앞쪽에 마시알, 뭐 마타, 링가드, 뭐 제임스도 최근에 그렇죠. 뭐 보면 이제 경쟁을 할 수 있을 것 측면 같고 나올 수 있고요. 최전방에는 이런 구도라면 뭐 레시포드가 거의 뭐 주전은 그렇죠. 확고하게 가져가지 않을까. 근데 뭐 레시포드나 마르샬, 링가드 이 선수들이 워낙 젊기 때문에 네. 기복들이 항상 있어요. 그렇죠. 그게 약간 앞서서 공격에 큰 점수를 주지 못했던 이유기도 하고요. 네. 좀 무게감은 후방에 비해서는 전방이 조금 아쉽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좋은 어떤 자재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이걸 잘 또 꾸며서 멋진 집을 지을 수 있을지 솔샤르 감독의 역량이 아주 기대가 되는 2019-2020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되겠습니다. 네. 자, 순위 예상 한번 해봅시다. 4위 챔피언스리그 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티켓? 4위 가능합니다. 진짜로? 4위 가능합니다. 그러면 4위 보시는 겁니까? 4위 봅니다. 기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네. 정한 순위를 보면 맨시티 1위, 리버풀 2위, 토트넘 3위, 맨유 4위, 네. 아스날 5위, 첼시 6위입니다. 맨유는 올 시즌에 4위 저희가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유 올 시즌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